먼저 중동 특파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한 척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란이 선별 통제로 해협을 틀어진 가운데 이곳 에너지 길목을 둘러싼 패권 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혜린 특파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박 피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간 오늘 새벽 3시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피격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선박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곳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보고된 선박 공격만 16건에 달합니다. 최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등 해상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선별적 승인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파키스탄 선박에 이어 아프리카 감비아 국적의 화물선도 무사히 해협을 건넜습니다. 이란이 통항을 허가한 선박들은 새로운 통행로를 열어줬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 기뢰 위험이 있는 기존 항로 대신에 이란 영토 근접해 항해하도록 유도하며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중국 위안화 거래를 조건으로 8개국과 유조선 통항 협상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권이 이란의 협상 카드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수위를 놓고 각국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국제사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동맹국들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토 차원의 개입은 어렵다는 걸로 풀이되는데 동맹 내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을 지지하면서도 군함 파견의 소극적인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선 어리석은 실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은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행동에 따라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당분간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전 세계의 이목이 이 두 사람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자라 정상 가운데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건데요. 일본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전 세계 다른 동맹국들이 이목에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 미국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11시 15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0시 15분부터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어젯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2분가량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세의 진정이 중요하고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일본 입장에서 확실히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위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확실한 정부 입장이 뭐냐 이렇게 야당이 질문했는데요.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자위대를 보낸다면 정전이 조건이다. 반대로 말하면 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만 봤을 때는 당장 군함을 보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확한 건 두 정상이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경제 문제와 미일 관계 강화도 중요 이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일본이 군함을 파견할지 말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하지만 총리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는 이 내각 관료들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선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군함 파견 여부를 밝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신 일본 언론에서는 이 다카이치 총리의 선물 보따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약속한 2차 투자에 대한 기사인데요. 최대 730억 달러가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8조 원 정도입니다. 1차 투자 금액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 시설 등에 투자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영방송 NHK에 이어서 오늘 주요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도 이 내용을 일면 헤드라인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관련 공동 문서도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알래스카산 원유 수입 확대를 미국에 제안하는 등 다른 선물 보따리도 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히토류 등 핵위 광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간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할까 여부일 것입니다. 일본의 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세계 동맹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사흘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언급과 국제유가 110달러 돌파 영향으로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이 여파에 1,5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외환 당국은 원화 흐름이 과도할 경우 적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5,900선에 올라 6,000선 재진입 기대를 모았던 코스피가 5,700선으로 밀려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7% 내린 5,763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5% 이상 상승했었는데 하루 만에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3% 하락,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4% 하락 등 코스피 대장주들은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LS일렉트릭과 삼성전기,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S-오일 등 전력과 방산, 정유 등 일부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4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1.8% 내린 1143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개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어서 우려가 큰데 환율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원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22원 가까이 오른 1,50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7원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후 금리 인상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달러화 가치가 오른 영향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뜻하는 달러화 지수는 다시 100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110달러까지 오르고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100달러에 근접한 것도 환율 급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16일 이후 3일 만입니다. 1,48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으면서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환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환율이 급등하자 오늘 오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원화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메시지 후에 원달러 환율이 잠시
1,494원까지 내렸지만 쉽사리 1,490원대 아래로 내려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공급선 개척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거듭 당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길어지는 중동 지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꼽았는데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그치지 말고 추가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로 큰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전쟁 추경이라는 말을 또 꺼내며 민생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편성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지방경제도 화두로 던졌습니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지방 상권과 관광 활성화,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방 우대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44살 김훈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공개한 신상 정보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지 이틀 만입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이름은 김훈, 나이는 44살입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머그샷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해 공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훈의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훈의 신상 정보는 경기 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김훈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병원에서 구치소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틀 전 김훈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훈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훈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훈은 범행 전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직장 인근을 사전 답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